안녕하세요. 아공복공 구공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법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법공은 뭐냐면은 법공은 생각, 감정, 오감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이 지혜의 눈인데, 법공을 이제 이 만법이 이 펼쳐져 있는 이 만법이 공한 거다. 왜? 내 생각, 감정, 오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법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업이 뭐예요? 내 지식과 상식과 업, 이런 것들이 조합을 해서 뭘 만들어요? 생각, 감정, 오감을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생각, 감정, 오감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이 업이라는 것은 연기법의 연기법이에요. 이 업은 계속 누가 견성했다고, 깨달았다고 깨달았다고 해서 이 법공이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견성한 사람이 견성했다고 이 업이 안 나오느냐? 쌓여있던 업은 계속 나와요. 계속 풀어가야 돼요. 계속. 인과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연기는 일어나고 있어요. 단지 이 일어나고 있는 이 연기, 생각, 감정, 오감을 제3자의 입장에서 열반 자리에서 참나가 열반 자리 입장에서 이 생각, 감정, 오감으로 형성된 가짜 나야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컨트롤할 수 있어요. 너 생각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게 이제 정신 차리고 있는 것이 이 견성입니다. 근데 뭐 오도성을 얻고 나면은 뭐 어째요? 뭐 업이 다 사라지고 뭐 그냥 전지전능해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이 진짜 콩떡이에요. 그래서 자, 그럼 이 정도 되면은 이 만법이 모든 것이 물질이나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거는 생각, 감정, 오감이 만들어낸 건데, 거기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내 참나 자리, 열반 자리에서 나왔다. 열반에는 뭐가 있느냐? 그 태극이라는 씨알이 있는데, 그게 오온을 씨알로 품고 있다. 생각, 감정, 오감을 품고 있다. 거기 밖으로 나오면은 펼쳐진 세계가 이게 법공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으면은 구공은 뭐냐? 이제 실천 사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공은 뭔가 하면은 구공은 견성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보살행을. 이제 그걸 가지고. 그래서 구공에는 뭔가 하면은 육바라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내 참나 속에 육바라밀이 들어있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흘러가는 이 업을 이 육바라밀로 이 업 있지, 카르마를 경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공이에요. 이게 경영을 하거든. 그럼 업은 계속 흘러가게 돼 있죠. 근데 그걸 경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경영을 하니까 이게 바로 가겠죠. 생각, 감정, 오가면 막 성질을 내고 막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구공, 육바라밀로 업을 경영을 하니까 행동이 자동적으로 여기는 이제 악과 선이 있으면은 선한 쪽으로 모든 것이 판단을 해서 굴러가겠죠. 이게 구공이에요. 그래서 선업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선업을 쌓는 거고, 그리고 그럼 육바라밀이 뭐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조선시대는 함축을 해서 사단이라고 그래서 인이 예지, 인이 예지, 척언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은 양심입니다. 양심.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이게 양심입니다. 이 양심의 잣대로 육바라밀이 양심의 잣대로 업을 경영하는 거예요. 내가 떠오르는 생각, 감정, 오감을
컨트롤하는 거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행동, 바른 행동이 자동으로 변화를 시키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은 선업이 된다. 선업이 축적이 된다. 이게 국공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육바라밀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바라밀의 이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 내가 어떤 지혜 판단을 할 때에 내가 이 행동이 바른지 안 바른지 판단을 할 때에 뭘로 하느냐? 육바라밀을 잣대로 해요. 육바라밀을 잣대로 합니다. 육바라밀을 해서 기준점을 딱 긋고 처음에 보시는 제대로 했는가? 지혜 계율은 제대로 지켰는가?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양심 노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에 그 사건을 놓고 정확하게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면은 육바라밀을 잣대로 해서 어떤 판단 기준, 내 행동이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모든 것을 지혜스럽게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를 판단할 때에 이 육바라밀을 잣대로 해서 분석을 해서 자명하면은 자명하다. 아주 진짜 기분이 좋고 확실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선업으로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찜찜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지 말아야죠. 근데 자찜이라고 써요. 자찜. 자명한데 그래도 찜찜한 게 있어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삼각형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명하면 하고. 그러니까 모든 내 판단 기준을 육바라밀을 기준 잣대로 놓고 그리고 분석을 해서 이 양심성찰입니다. 이게 이 말이 지금 양심성찰이에요. 그래서 잣대로 해서 분석을 해봐.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지금 동생한테 돈을 지금 동생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여건이고 내 입장은 나한테는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은 지금 쓸 수가 있는 돈이 있고 근데 동생이 10억을 빌려 달란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양심 분석을 육바라밀을 잣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나하나. 그거는 양심 노트는 인터넷 들어가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자명하다. 그러면은 빌려주면 됩니다. 절대적으로 사고 안 나요. 그리고 찜찜하다. 그러면 빌려주면 분명히 사고가 나요. 자찜. 좀 빌려줘도 될 것 같고 안 빌려줘도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자기 판단에 맡겨야 돼요. 추가적인 옵션 있죠. 육바라밀을 기준 잣대로 하지만은 그 옵션을 맞춰서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살아왔던 환경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또 사업 추진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빌려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양심 성찰이에요. 성찰. 요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사건과 일들을 처리해 나가면은 인생은 100% 행복한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이 양심 성찰, 육바라밀을 잣대로 해서 계속 그 양심 노트를 쓰다 보면은 계속 사건마다 중요한 사건마다 쓰다 보면은 이게 자동으로 이제 안 써도 육바라밀로 그냥 답이 척척 나와요. 이게 이지보살이에요. 이지보살의 경지입니다. 화환경의 이지보살의 경지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선업이 막 샘솟듯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바른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하셔가지고